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이고 시냇물이 구불구불 흐르는 어느 작은 촌마을에 만복이라 불리는 사내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만복, 만가지 복을 받으라는 뜻으로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었으나 정작 그에게 찾아온 복이라곤 튼튼한 몸뚱이 하나뿐이었지요. 만복은 글자라곤 갈지자 하나도 모르는 사내였습니다. 서당 문턱도 밟아본 적 없고 천자문이 뭔지 사서삼경이 뭔지도 알 턱이 없었습니다. 다만 알고 있는 것이라곤 아침 해 뜨기 전엔 소외양간에서 밤새 쌓인 소똥을 치워야 하고 해가 중천에 뜨면 논에 나가 김을 매야 하며 해질 무렵엔 논두렁에서 쇠고를 베어와야 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흙냄새가 온몸에 배고 소똥, 냄새가 손톱 밑까지 스며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땅에서 떨어질 줄 모르는 촌놈이었습니다. 키는 멀대같이 훤칠하게 컸으되 얼굴은 거뭇거뭇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손발은 마디마디 울퉁불퉁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손바닥은 쟁기질과 삽질로 거칠어져 마치 소나무 껍질 같았고 발바닥은 맨발로 논두렁을 다녀서인지 코끼리 발바닥처럼 두툼했지요. 그런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만복을 두고 사람 탈을 쓴 멧돼지가 따로 없네 하며 수군대곤 했습니다. 만복은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대꾸 한마디 못했습니다. 워낙 말재주가 없어 뭐라 대답해야 할지도 몰랐고 대답하려고 입을 열면 혀가 꼬여 더 우스운 꼴이 되기 일쑤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만복이 쇠고를 한 짐 지고 마을 어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늙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 아래가 마을 사람들의 쉼터이자 소문이 오가는 장소였습니다. 그날도 느티나무 아래서 동네 노인 셋이 둘러앉아 막걸리 잔을 돌리며 수군거렸습니다. 들었소? 저 건너 마을 김서방네 아들 말이여. 김서방네 둘째 아들 말이오? 그렇소. 그 녀석이 작년에 한양 갔다 왔잖소. 한양 갔다 오더니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요. 예전엔 우리 같은 촌놈 말씨였는디 이제는 뭐랄까 말이 번지르르 하니 양반 같다는 거요. 그러게 말이여. 옛말에 한양 물만 먹으면 사람 눈이 트인다더니 그 말이 헛말이 아니었구만. 이 말들을 지나가던 만복이 귀 밑으로 흘려듣게 되었습니다. 쇄골짐을 지고 가던 만복의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슬그머니 느티나무 쪽으로 다가갔지요. 엥? 그럼 한양만 갔다 오면 사람이 되는 것이요? 노인 하나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지. 허나 촌놈도 한양 물맛 한번 보면 말씨가 번듯해지고 하는 짓이 달라진다는 거요. 그러니 자연히 사람들한테 대접이 달라지는 거지. 그럼 나도 한양에 가면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요? 글쎄다. 자네 같은 촌놈이 한양을 간들 뭐가 달라지겠나? 허나 세상 구경은 할 수 있을 게다. 그 말이 만복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초가 방구들 위에 누운 만복은 한숨도 자지 못했지요. 천장을 보며 뒤척이던 만복의 머릿속에는 온통 한양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마을 밖을 나가본 적이 없다. 옆마을 장터가 내가 가본 가장 먼 곳이다. 한양이라. 그곳은 얼마나 큰 곳일까? 이대로 평생 소똥만 치우고 쇄골만 베다가 늙어 죽을 셈인가? 아니다. 나도 한 번쯤은 세상 구경을 해봐야겠다. 그래, 한양을 가보자. 그 결심은 만복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만복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소 외양간으로 향했을 시간이었으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만복은 해묵은 두루마기 하나 걸치고 머리에 초라한 띠를 동여맸습니다. 보퉁이 안엔 마른 청어 2마리, 그것이 전 재산이었지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첫날은 산길을 넘었고 둘째 날은 큰 강을 만나 나룻배를 타야 했습니다. 뱃사크로 청어 1마리를 내놓아야 했지요. 셋째 날 저녁에는 주막에 들러 남은 청어 1마리로 냉수 1그릇을 얻어 마시고 처마 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넷째 날 아침 배가 고파 비틀거리면서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 거대한 성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한양이란 말인가. 성문을 지나 종로 거리로 들어서자 만복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밀치고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고함 소리, 북소리, 꽹과리 소리가 하늘을 찢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대포주 한잔하고 가시오. 비단 보시오. 명나라에서 온 비단이요. 엿이오. 호박엿 깨엿 사가시오. 만복은 그저 멍하니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마을 장터에 수십 배는 되어 보이는 사람들, 온갖 신기한 물건들. 만복은 감격에 겨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만복은 괜히 허리를 쭉 펴고 양반처럼 어깨를 으쓱하며 걸었습니다. 비록 옷은 남루하고 얼굴은 거무튀튀했으나 이 넓은 한양 거리를 걷는다는 것만으로도 만복은 무언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도 한양 구경 왔으니 돌아가면 사람 대접받겠지. 하지만 그 기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종로를 벗어나 골목길로 들어서자 길이 점점 좁아지고 복잡해졌습니다. 만복은 방향 감각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기 시작했지요. 그러다가 그만 높은 담장과 삼엄한 기와집 대문 앞까지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대문 앞에는 커다란 돌사자 한 쌍이 앉아 있었고 만복은 그제야 자신이 잘못 들어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 이놈, 거기서 뭐 하는 게냐? 갑자기 등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복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창과 몽둥이를 든 술라군 둘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너 대감댁 담을 넘으려 했구나? 아, 아니요. 저는 그냥 길을 잃고. 뭐, 거짓말하지 마라. 순식간에 술라군들이 만복의 팔을 붙잡았고 만복은 변명할 틈도 없이 커다란 망태기에 쑤셔 넣어졌습니다. 아이고, 나는 죄가 없소이다. 한양 구경 왔다가 길을 잃고. 닥쳐라. 요새 한양에 도둑놈들이 들끓는데 너도 그 일당이지? 망태기가 단단히 묶였습니다. 만복은 캄캄한 망태기 안에서 몸을 웅크린 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망태기는 들려 올려졌고 만복은 어디론가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한양 구경은 그렇게 망태기 안에서 끝나는 듯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대감댁 별당이었습니다. 넓은 대청마루를 지나 어느 방 앞에 이르렀고 방 안에는 도포자락이 흰 노인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었으나 눈빛만은 매서웠고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대감이 만복을 내려다보며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만복이옵니다. 어디서 왔느냐? 저 멀리 산골 마을에서 왔사옵니다. 한양에는 무슨 일로 왔느냐? 그게 한양 구경 좀 하려고. 대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양 구경이라. 허허, 운수 사나운 놈이로구나. 들어보거라. 오늘 밤 내가 액을 좀 맞아야겠다. 만복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대감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사주가 흉하다 하여 점쟁이들이 모두 고개를 저었다 합니다. 관상쟁이는 말하기를
이 아이가 23이 되는 해에 반드시 큰 액을 만난다 했습니다. 그 액을 넘기지 못하면 목숨이 위태롭다고 했지요. 액을 넘기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사내 하나를 제물로 삼으면 된다고 했지. 23 때는 해 가을, 8월 보름 전날 밤, 처음 보는 사내와 하룻밤을 함께 보내면 그 사내가 대신 액을 받아 죽고 딸아이는 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제물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오늘이 바로 8월 보름 전날 밤이다. 그리고 너는 이 집에 처음 온 사내다. 만복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대감이 나가고 술라군들이 만복을 다른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방은 작고 아늑했으나 만복에게는 무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흰 비단옷의 여인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촛불 아래 비친 여인의 모습은 그야말로 선녀 같았습니다. 눈썹은 초승달처럼 가늘고 곱게 그려져 있었고 피부는 백옥같이 희고 매끄러웠습니다. 허나 그 아름다운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요. 당신이 만복이라 했습니까? 예. 저는 이 집 딸 춘향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요? 제가 살려면 당신이 죽어야 한다고. 미안합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춘향은 무릎을 꿇고 만복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만복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가씨 잘못이 아니지 않소. 저는 춘향입니다. 당신은 내일 죽습니다. 허나 살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춘향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으로 만든 비녀 하나와 작은 나무 방망이였습니다. 이 비녀는 제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입니다. 은비녀에는 벽사의 힘이 있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이 방망이는 제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것인데 무당이 복을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춘향은 두 물건을 만복에게 건넸습니다. 아침에 술라군들이 들이닥치면 망설이지 말고 먼저 치세요. 그 순간이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치고 나서는 도망가세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 집을 벗어나세요. 아가씨는 어찌 되는 게요? 저요? 저는 제 운명을 받아들일게요. 어차피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요. 만복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가씨도 같이 도망가시오. 이대로 죽을 순 없지 않소? 제가 비록 촌놈이긴 하지만 여자를 두고 혼자 도망가는 비겁한 짓은 못하겠소. 춘향은 만복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참 이상한 사람이네요.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저를 걱정하다니. 그렇게 두 사람은 밤새도록 작은 목소리로 계획을 짰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은 말없이 등을 맞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만복은 손에 쥔 방망이를 꽉 움켜쥐었고 춘향은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긴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문이 부서질 듯 열렸고 만복은 눈을 질끈 감고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으악! 술라군 둘이 쓰러졌고 만복과 춘향은 죽으림을 다해 달아났습니다. 담장을 넘고 골목길을 빠져나가 어느 초라한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숨겨주시오. 문을 연 것은 30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여인은 두 사람을 안으로 들이고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지나가고 멀어졌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월선,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바느질과 빨래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쉬세요. 며칠 있으면 바람이 잠잠해질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복은 월선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도왔고 춘향은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죽음의 문턱에서 시작되기도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만복과 월선 사이에 묘한 감정이 싹텄습니다. 월선은 만복의 우직하고 순박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고 만복도 월선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만복이 말했습니다.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소. 저는 촌놈이요. 한양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니요. 만복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겠소? 기꺼이 함께 가겠습니다. 춘향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은 짐을 꾸려 만복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그 촌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만복이가 돌아왔네. 그런데 저 여인들은 누구냐? 만복은 예전의 어눌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또렷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될 사람과 동생 같은 이를 데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만복이가 달라졌네. 역시 한약 물을 먹으면 사람이 달라지나 보네. 만복은 아버지의 초가집을 고쳐 살림을 꾸렸습니다. 월선은 바느질로, 춘향은 글을 가르치며 마을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만복의 집은 번듯한 기와집이 되었고 아이들도 생겼습니다. 어느 가을날 만복은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다 노인들에게 물음을 받았습니다. 만복이 자네 한양 다녀와서 정말 달라졌더구만. 한양 물이 그렇게 신기한 거였나? 만복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를 바꾼 것은 한양 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그들이 저를 바꾸었습니다.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는 말일세. 사람은 길을 가며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며 바뀌는 게지. 그날 저녁 만복은 온 가족과 둘러앉아 저녁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한양 물을 먹고 사람이 되었으나 진짜로 나를 사람으로 만든 것은 한양이 아니라 사람이었구나. 세월이 흘러 만복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젊은이 하나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로 한양 물을 먹으면 사람이 달라지나요? 만복은 막걸리 한 잔을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한양 물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야.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거지. 나는 한양에서 죽을 뻔했지만 사람들 덕분에 살았고 그 사람들 덕분에 진짜 사람이 되었단다. 그럼 한양에 가지 않아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고 말고 어디에 있든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마음을 나누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날 저녁 만복은 손주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손주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한약 물을 먹으면 정말 사람이 되나요? 만복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란다. 한약 물은 그냥 물일 뿐이야. 사람을 바꾸는 건 물이 아니라 사람이지. 할머니, 춘향 고모,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할아버지가 바뀐 거란다. 그럼 우리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고 말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야 좋은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단다. 세월이 흘러 만복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습니다. 그의 무덤 앞에는 비석이 세워졌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만복이 잠들다. 한양 물을 먹고 사람이 되었으나 진짜로 그를 사람으로 만든 것은 그가 만난 사람들이었도다. 사람 팔자는 한양이 아니라 마음에 달렸으니 좋은 마음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인생을 살지어다. 그 비석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잠시 멈춰서서 그 글귀를 읽곤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야.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해서 만복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약 물만 먹으면 사람이 된다더라.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야. 사람을 만나야 사람이 되는 거야. 만복 할아버지처럼.